그래서 현 시점에 네이버에서 가장 큰 돈을 버는 사람은 인테리어나 전기, 누수, 의사, 변호사 같은 업종으로 계시는 고단가이면서 수익률까지 괜찮은 업종인 거죠. 근데 난 전문직이 아닌데? 우리가 전문직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주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로 다들 돈 잘 번다길래 열심히 포스팅하는데 나만 왜 잘 안 되나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블로그로 돈을 버는 방향은 크게 3개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 3개 중에 어딘가에라도 들어가야지 성과가 나오는 거죠. 막 했는데도 돈이 벌리는 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인 거고,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성과가 안 나오는 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80-90%가 그냥 포기한다고 하죠. 근데 이 3가지 방향을 이해하면 멈추고 싶어도 멈추실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돈이 벌어질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블로그로 돈 버는 3가지 방향에 대한 개념을 알려드리고, 각 방향마다 필요한 거나 해야 될 게 다를 거잖아요. 딥하게 들어가면 방향마다 한 달씩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은 핵심만 포인트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크리에이터가 되는 방향이에요. 체험단, 기자단, 원고료, 애드포스트 그 중에서도 애드포스트 단가가 높은 카테고리를 노리는 거, 어그로 끄는 콘텐츠로 홈피드를 노리는 거. 전부 다 크리에이터 방향에 해당됩니다.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컨셉을 명확하게 정하시고 내 블로그로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를 찾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계단식으로 우상향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알고리즘이라는 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강의를 들어도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안 되는 것 같고 천장에 부딪혀서 일정 이상 못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누군가가 1대1로 끌어주지 않는다면 이걸 감각적으로 헤쳐나가면서 가시면 저처럼 한 2년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체험단이랑 기자단은 블로그를 시작하시자마자도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애드포스트도 자동으로 내 포스팅에 광고가 달리는 거니까 내가 따로 어떤 영업이나 이런 노력 없이도 수익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은 방향이죠.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방향입니다. 크리에이터가 되는 방향 쪽으로 가시려면 이전 영상들에서 설명해드렸던 내가 크리에이터가 되는 동시에 내 블로그를 플랫폼화 시키는 작업을 동반을 하셔야겠죠.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분야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할 줄만 안다면 크리에이터 쪽에 부캐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실제로 해외여행 베트남 계정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두 번째 방향은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방향입니다. 크리에이터 단계에서 체험단을 하든 원고료를 받든 내 포스팅에 애드포스트 광고가 자동으로 달리든 대부분은 그 사업주, 사장님께서 직접 요청하신 게 아닙니다.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대행사가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중간 마진을 떼먹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향은 지금 네이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분야 중에 하나인 마케팅 대행사의 업무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크리에이터로 갈 때는 블로그의 방문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계속해서 발행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원고료를 한 30만 원 정도만 받아도 글 하나에 30만 원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부담감이 엄청나거든요. 저는 많은 돈을 받았을 때 오히려 더 긴장돼서 퍼포먼스가 떨어졌어요. 원고료가 들어오는 빈도나 애드포스트 수익은 되게 들쑥날쑥할 수 있는데, 마케팅 대행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보통 6개월, 예전에는 1년 단위씩으로도 계약을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실력이 없는데 잘한다고 영업하는 업체들도 많고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최소 3개월 단위의 계약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신뢰가 쌓인 다음에 6개월 단위, 연 단위 계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쪽은 영업이라는 게 좀 들어가야 하는 방향이고, 그게 부담스럽고 문턱이 있다고 느껴지니까 많은 분들이 아예 오지도 못하는 분야입니다. 이 두 번째 방향으로 오셨을 때 압도적인 장점은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영업을 뛰어서 매장을 하나씩 얻어낼 때마다 들쑥날쑥한 수입이 아니라 거래처가 하나씩 쌓이면서 전업으로 전환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구조라는 점이죠. 자기 성격이나 성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거 잘 맞으시는 분들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닌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게 광고주가 생겼을 때 진행하게 되는 일은 체험단 플랫폼의 업무를 대신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광고주의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관심 가질 만한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홍대에서 삼겹살집을 하면 홍대 삼겹살집 키워드가 되겠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망원경 같은 걸 팔면 콘서트 망원경 이런 키워드가 되겠죠. 방문 체험단이든 제품을 택배로 받는 체험단이든 블로거들을 모집하고 지원한 수많은 블로거 중에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를 노출시킬 수 있는 블로거를 골라서 저희가 노출시켜놔야 되는 키워드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 키워드들을 전부 다 노출시키고 유지한 채 조금씩 확장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방향의 장점은 내가 직접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부담이 적죠. 체험단을 불렀는데 키워드를 노출시키지 못했다면 그 키워드로 한 명 더 부르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 1번, 2번까지 봤는데 사실 1번 내가 직접 크리에이터가 돼서 전업으로 전향하시는 경우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싶어요. 근데 두 번째인 이 마케팅 대행 방향과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세 번째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전업으로 큰 돈을 버시는 분들의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 방향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그 네이버를 활용해서 가장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문직 분들입니다. 저희가 네이버를 검색할 때도 생각해보면 마케팅 대행 범주에 들어가는 맛집을 찾을 때, 필라테스 샵을 찾을 때, 이럴 때 말고는 보통은 우리 애가 아플 때, 아니면은 우리 매장을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될 때,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럴 때 네이버에 검색해서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죠. 개인적으로 진짜 안타까운 건 각 업계에서 실력이 굉장하시고 아는 사람들끼리는 저 사람이 진짜 찐이다 하는데도 대부분의 대중들은 잘 몰라주는
뽑아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수술을 가장 잘하는 의사가 제일 유명한 의사가 아니고 변호를 제일 잘하는 변호사가 제일 유명한 변호사가 아니죠. 이렇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치나 내 역량이 압도적으로 뛰어난데 이걸 스스로 알릴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큰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과 커미션을 받는 구조에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어떤 상품을 홍보할 수 없다면 무신사나 오늘의 집 같은 대형 플랫폼에 입점하면서 엄청난 수수료를 떼어주면서 판매를 해야 되죠. 나의 가치를 가지고 회사나 플랫폼에 입점하게 되면 그 회사나 플랫폼은 나의 가치나 전문성, 그걸로 오히려 자기 회사나 플랫폼을 마케팅하면서 몸집이 점점 커지고 더 큰 돈을 벌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전문직의 서비스, 뭐 기술이든 상품이든 내가 뭔가 팔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걸 이렇게 잘한다 라는 걸 알릴 수만 있다면 꽤 많은 수요를 끌어올 수 있게 됩니다. 구조화하고 사업화해서 기업이 되는 건 이런 건 다른 얘기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경우에 내가 혼자서 못 쳐낼 정도의 일은 끌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 시점에 네이버에서 가장 큰 돈을 버는 사람은 인테리어나 전기, 누수, 의사, 변호사 같은 업종으로 계시는 고단가이면서 수익률까지 괜찮은 업종인 거죠. 근데 난 전문직이 아닌데? 우리가 전문직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전문직 분들의 블로그를 대행으로 운영해주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마케팅 대행은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라서 내가 포스팅을 발행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 번째 방향은 그분 명의의 계정을 받아와서 내가 대신 운영을 해주거나, 네이버 계정 3개까지 만들 수 있잖아요. 내 계정 하나를 그분 오피셜 계정인 것처럼 잘 세팅해서 운영을 해주거나, 어쨌든 내가 그 사람으로 빙의해서 잠재 고객들에게 전문성을 어필하는 방법입니다. 전문직 분들은 본인의 인건비 대비 블로그를 하는 게 효율이 너무 안 나오거든요. 대행으로 맡기고 나는 내 일에 집중하는 게 훨씬 고가치한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 수요는 넘쳐납니다. 사실 저희가 네이버에 뭘 검색해서 의사분들의 글을 보거나 변호사님의 글을 보거나 뭐 제가 대행하는 인테리어 회사의 글을 보거나 이거 사장님들이 직접 쓰시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브랜드 블로그 대행이라고 부르는 이쪽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성과가 나오잖아요.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당연히 그분들에게도 요청이 들어오겠죠. 이 부분은 또 직업 윤리에 맞게 기존 광고주와 겹치는 부분 없이 일을 받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블로그 대행으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냐 라는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나는 완전 초보다, 연습 삼아서 포트폴리오 삼아서 대행을 해볼게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포스팅 단가가 건당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 매출을 한 돈 1000만원 이상 올려줄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포스팅당 최소 10만원 이상씩 받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광고주를 쌓으면서 안정적인 수익으로 퇴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 브랜드 블로그는 저도 지금 개인 블로거랑 브랜드 블로그 대행을 병행하고 있지만 키워드 잡는 전략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부와 보는 사람을 설득시켜야 되니까 뭐 콘텐츠 크리에이터나 마케터의 역량도 필요한데 내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부담감이 크지만 필요한 부분들의 실력이 갖춰졌다면 너무너무 매력적인 마케팅 전문직이 되는 길입니다. 블로그로 돈 버는 3가지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내가 이 3가지 중에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뛴다고 해서 수익화가 막 될 가능성은 희박할 수밖에 없겠죠. 본인이 전문직이시면서 블로그를 열심히 병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전업으로 해보시려고 잠을 줄여가면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방향 다 우리가 유의미한 수익을 가져오려면 거의 전업으로 몸을 갈아 넣어야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겨야 하는, 지금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캐파를 뺏어오려면 당연하죠. 초반에 갈아 넣고 익숙해지면서 요령이 생기면 그때 하루에 4시간 하던 거 2시간으로 줄이고 2시간 하던 거 1시간으로 줄어들고 실력은 늘고 시간은 줄어드는 겁니다. 제가 여러 명을 상대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모든 강의가 그렇지만 실제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퍼센테이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간절하고 진짜 해야겠다 하시는 딱 한 분만 제가 1대1로 한 달간 무조건 성과를 내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정말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